잘할 테니 믿어봐 달라. 그래요? 라는 거고요. 네. 우종수 본부장은 사이드 밀러나 백밀러 보고 가다가는 국가도 조직도 자멸할 걸 잘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한마디로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아, 그래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장 청구 제도가 불만인 거죠.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검찰이 제대로 안 한다. 발부하지 않는다. 자기 것만 챙긴다라는 건데 맞아. 예를 들어서 경찰 국수본이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걸 청구해서 방첩사를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도 몸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죠. 신체는. 네. 근데 자료는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저 압수수색은 경찰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행태로만 보면 하이에나처럼 덤비는 거죠. 사실 그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란이라는 큰 병고 앞에서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그런 책임은 전 나중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내란 수사의 권한은 경찰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을 수사해서 내란죄까지 가겠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공수처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초동 수사는 경찰의 국수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윤석열 씨를 기소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가장 베스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은 초동수사 단계잖아요. 초동수사 단계는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김용현 씨나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핸드폰 교체하고 SNS 다 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증거인멸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초동수사를 재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 종국에 가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실을 밝히지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했을 경우에 이게 기소 유지라든지 그리고 실제 지금 검찰의 수사 책임자가 소위 말해서 친한동훈 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선후배, 대학교 선후배 그리고 아버지와 장인 관계도 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번에 김용현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눈치 보고 속도전을 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 제가 만났던 국수본부장 경찰 쪽도 그렇고 검찰 쪽도 그렇고 서로 치고 나가려고 할걸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검찰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 수사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군 검찰을 지원받아서 수사를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내란의 핵심 키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렇죠.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키가 가 있는 거고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이 내란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보다 더 한 발 나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수사하는 것보다도 성과를 누가 내느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첩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소위 말해서 영장 이렇게 을 먼저 자기네들이 쳐서 검찰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서로가 견제하거나 경쟁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내부 내에서. 지금은 검찰이 한다 또는 경찰이 한다 공수처가 한다라는 걸 하면 신뢰를 잘 못하잖아요. 그 세 기관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보여줬던 행태가 권력의 충견으로서 보여줬던 거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찰과 공수처의 합동수사본부가 가장 베스트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최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 못 믿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답답해지는 건데요. 그 지시를 대통령실이나 총리도 내릴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정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면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은 공백인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이 외국을 못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한심한 게 저는 한동훈 대표인데 이런 상황을 저는 즐기고 대통령 흉내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탄핵이 제일 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헌법에 부합되는 거고 그리고 국정의 공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탄핵이에요. 그 간명한 방법을 알고서도 안 하는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지호 청장은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국회를 통제하고 그렇죠. 자기가 지시를 내렸던 인물입니다. 그걸 다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수사 과정에서 너가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수본이 그러니까 절대 없다. 보고 이때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앞으로도 할 생각 없다. 네. 그리고 사사로운 정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는 답변을 했습니다. 관저에서 아마 자고 있지 않을까요? 뭐 그동안에 저한테 들어왔던 제보들을 보면 예. 요즘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일단 출퇴근 시간이 명확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제가 있던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멘붕일 겁니다, 사실. 그러겠죠. 네, 거기 있는 공직자들, 관료들, 직업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바로 국정 공백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영도 없고 예. 국가를 통솔해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간명하게 그냥 정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낫습니다. 국민의힘만 모르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고집을 피우는 거죠. 저는 왜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참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108명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죠. 근데 국민의 뜻을 모아서 설득해가고 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